기후변화 그리고 그의 뭐 여러 가지 요즘 대기오염 에너지 문제 이런 것 우리가 좀 인류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글로벌한 이슈 관련해서도 분자 수준 연구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연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하시는 분야를 포함해서 또 뭐 화학 전반에 관해서 그런 분자 수준의 세계의 연구가 실제 정책이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사실 기후변화나 이런 거대한 문제들, 물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저희 화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파고들고 보면은 분자 수준의 문제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문제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뭐 거시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큰 규모에서 보는 그런 변화들은 예를 들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고 뭐 예를 들면 기후가 변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열대성 기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화학자들은 어떻게 그거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 거냐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들여다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일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파고들어 보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과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이제 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자들 생각에는 그런 화학 분자 수준에서 이산화탄소를 뭔가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거에도 이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예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 화학 책에도 아마 나왔었던 이야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하버 보슈법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질소 비료 개발까지 이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회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인구의 증가가 사실 인구가 증가했을 때 식량 부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각광받고 있었던 이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하버보슈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료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대를 하면서 물론 여전히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사실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어떤 선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식량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자 수준으로 계속해서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었지만 분자 수준으로 낮춰서 들어가서 해법을 찾아보고 거기서 뭔가 대안을 모색한다. 네, 맞습니다. 결혼하셨나요? 했습니다. 벌써 하셨구나. 와이프가 화가 났다. 그것도 분자 수준으로. 호르몬의 병에는.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물론 있을 텐데요. 그 호르몬도 결국은 분자의 맞습니다. 문제 아닐까?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위고비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작으로 작용하는 약이고 그런 걸 할 때 이제 식욕을 억제할 수 있게끔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분자를 넣어줘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결국엔 다이어트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화가 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호르몬상의 어떤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화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는 것 별개로 제가 잘해야 되는 문제다. 꼭 분자 호르몬을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이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도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분자로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가 항상 좀 다르다. 이런 것이 내 연구에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자에 대한 직업병보다는
이게 사실 모든 학문 하시는 분, 특별히 이제 이과를 다루는 분들의 좀 더 그 공통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딴지 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상대방 말을 듣고 상대방 말이 살짝 틀린 게 있으면 좀 정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옳아야 된다 이런 이제 좀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아내가 화나는 얘기를 많이 거기서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면 안 되고 공감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업적으로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싸운다는. 예.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동안에 교수님 하시는 이런 분자를 막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더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발전하겠죠, 아마?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하시는 분야가 발달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뭐 순수 학문이긴 하지만 아니면 뭐 과학적인 기술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럼 뭐 예측해 주신다면. 가장 와닿는 어떤 부분들은 아마도 배터리나 지구온난화 관련된 이슈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에너지원 문제, 네네. 기후 문제,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이 학문 분야 그리고 좀 네. 넓게 보아서는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하는 학문 분야들이 사실 요즘 그런 어떤 배터리 분야나 지구온난화 이런 분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막 10년, 20년을 후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측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통해서 좀 10년, 20년 뒤를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뭐 어떤 획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이 좋은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혹은 뭔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물질을 만든다든지 혹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 변화부터 해서 우리가 자원에 유한한 자원을 계속 남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에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1.5도씨 그 마지노선을 넘기게 되면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자연 생태가 변화가 온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쌓여져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고 뭐 또 여러 정치인들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상에 있어서 위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앞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 저도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또 그걸 잘 극복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같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에너지 원문도 해결하고 또 지구 온난화도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연구자로서 또 교수로서 끝까지 이거는 내가 한번 이런 걸 한번 꼭 연구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내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이런 퀘스천 마크는 내가 한번 꼭 풀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정말 이렇게 설명하실 때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야인데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도 호기심이 가득하시고 그걸 막 어떻게든 재밌게 막 보려는 그 눈빛이 가득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를 제 평생을 막 바친다고 해서 막 다 이렇게 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제가 처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넘어갈 때 책을 좀 읽었었는데 화학 관련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원자가 어쩌고 저쩌고 원소는 어떻게 저떻게 분자는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화학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세계랑 다르게 이거를 계속 쪼개다 보면 그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눈에 보고 있는 큰 것들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화학과를 와야 되겠다. 화학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뭐 꼭 지금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밝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설명하는 일.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참고 막 인내하면서 뭔가 해야내는 작업들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렇죠. 사실은 좀 쉽지는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때 책을 읽고서 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뭐 미국 화학 케미스트리 대학교 1학년 개론서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완전 이제 초등학교, 우리가 알고 중학교. 있는 뭐 이렇게 물음표 있는 책 그런 책.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높은 책이긴 했는데, 한 단계 그렇지만은 뭐 이제 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과학책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책들이었어요. 역시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고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책을 보면서 자신이 생산해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요즘 교육도 그렇고 또 뭐 연구하시면 성과도 그렇고 계속 눈앞의 거를 강조하는 이 세태가 조금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연구하시면 좀 기다려줘야 되고 실패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연구는 이런 게 필요해요. 한번 제가 이 높으신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사실 연구 분야마다 굉장히 어떤 다른 시간 수준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는 사실 좀 빠르게 성과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어떤 연구들은 그 연구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연구 자체의 난이도라든지 그렇죠. 특히 하시는 순수학문, 기초과학 연구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 면이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어떤 이 평가의 트렌드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연구를 이제 사실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마다 사실은 조금 다른 평가 방식을 도입을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도 큰 틀에서는 좀 이 큰 분야를 나눠서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해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분화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보신다면 잠깐만 해주시길 바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또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면 또 연구실 랩을 또 운영하고 계실 텐데 네. 대학원생들도 지금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교수님 운영하시는 랩실 좀 홍보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좀 지원하라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 분자의 변화 과정을 보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순수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얼핏 드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분이 중요해요.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연구실은 막 생겨서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직 뭐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네, 이제 저희 전에 있던 연구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이 어떤 꼭 연구를 하는 분야 말고도 산업계,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어떤 굵직한 산업계로도 많이 이제 선배님들이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 학문이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엑스레이인데 이 엑스레이는 사실은 산업계에도 굉장히 이 수요가 많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취직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화학과 물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많은 문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얼핏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한 40년 가까이 학계에서 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교수님의 지금 열정을 봐서는 금방 또 시간이 교수님한테는 상대적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계속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이지만 그 세계의 질서를 규명하는 일에 너무 재미가 있고 또 그걸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결코 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좋은 후학들도 많이 양성하시고 또 본인이 하시는 연구에서 좋은 연구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It's my